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입니다. 가을 한파가 연일 매섭습니다. 오늘 강원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남부에서는 밤부터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아침 추위 이어지겠고요. 오늘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 17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또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강원 일자리 재단이 20일부터 2주 동안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를 찾는 여성들을 위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리포트 현장에서 전해보겠고요. 또 평창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 대추가 신소득 유망 작목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사과대추 연구회는 이달 들어 실하게 열린 사과대추 수확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평창 지역의 사과대추 재배 현황과 또 판매 소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지역 휘발유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오피넷 유가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원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1원으로 지난달 조사보다 4.9% 상승했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17원으로 같은 조사 기간과 비교해 역 5.6%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 지수, IEA 석유 수요 증가, 미 원유 생산 감소 전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18일 기준 원주에서 주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문막농협공단 클린 주유소로 휘발유 1,673원, 경유 1,451원입니다. 32억 원이 투입되는 광물 자원 산업화 특화 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지 인근 주민과 군의회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난 18일 영월군과 군의회가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 30여 분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영월군의회는 지난 8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중동면 화원 1, 2 주민 반대를 이유로 주민 지원 범위와 이주 대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 등 10억 원의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평창군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평창읍 중리 소재 군유지 4.3헥타르의 목초의 영으로 불리는 알팔파 3종의 종자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 실증 시험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알팔파의 국내 생산 적합 품종을 선발하고 목초 재배의 신기종 농업기계인 드론의 활용 방법 등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과 또 65세 이상 노약자 등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과 또 문제점, 또 대책은 없는지 광문근 원주시 의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광문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 장애인 콜택시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먼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취지와 배경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도입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교통약자가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이동 편의도 도모하고 보행 환경도 개선도 해보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도 좀 늘리고 복지도 좀 늘릴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6년도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과 이외의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운행한다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죠.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장애인 콜택시 외에도 임차택시, 복지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는 거고요. 그럼 원주는 특별교통수단 대책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고요. 시행규칙 내용을 조금 더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 도입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50대당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장애인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1급, 2급이 특별교통수단 대상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병원에서 소견서가 있으면 이분도 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원주시에 이러다 보니까 전체 장애인 중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벌써 7,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턱없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특별교통수단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원주시에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정확한 아직 숫자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7,500명 정도가 되기는 하는데, 지금 원주에는 65세에 있는 교통약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인원을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 대수가 법정 기준도 못 채울 정도로 좀 부족하다라는 소식인데, 그렇다면 장애인 대비 원주의 장애인 콜택시 등록 대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얼마나 모자라는 숫자인가요? 일단은 7,500여 명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 150명당 한 대니까, 그러니까 50대는 넘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원주는 한 30대 정도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 택시라고 해서 7대가 있는데, 이건 거의 시각장애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시는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타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으로 나누고, 비시각장애인을 신장, 지체, 뇌병변, 자폐, 호흡기, 지적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명시를 또 해놨고, 장애 정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거죠. 그렇게 하고 지역 이동에 대해서도 명문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말고도 장애인 임차택시, 복지콜, 바우처 택시 등을 구분해서 이제 명기를 하고 또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 원주시보다 훨씬 편한 거죠. 아무래도 장애인 숫자도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 임차택시, 특별교통수단 또 이렇게 나눠서 영역을 좀 분류하지 않았나 싶은데, 원주는 전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원주에는 특정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주말이나 퇴근 시간쯤 되면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기 시간이 한두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법정 대수가 부족한 거 말고도 또 있어요. 뭐냐면 장애인 택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주에 52시간밖에 근로 시간 때문에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장애인들이 코를 부를 때는 30대가 모두 운행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택시 불렀을 때 1, 2분만 늦어도 계속 속이 타고 애가 타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콜택시는 무려 뭐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이 턱없이 모자란 보급률 탓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콜택시 보급률이 좀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예산 편성의 문제 아니겠나 싶어요. 네. 이 특별교통수단과 그 장애인을 위한 이 교통수단은 대부분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운임도 제각각이고 네. 운영기간도 또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으로 이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그 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 콜택시의 증차도 필요하지만 그 차량 한 대 한 명의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데 이거를 2명이 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운행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근무 시간을 개선하든지 기사의 정수를 늘려서 운행 시간을 많게 하든지 하는 노력을 좀 해야 장애인 콜택시 현재 보급률 부족으로 그러니까 장애인 대비 택시가 거의 한 절반은 모자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 금방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들은 선례에 의해서 그 운영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현재 장애인 콜택시 30대, 그 다음에 임차 택시 7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를 좀 복지콜이라든가 또 바우처 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 도입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돈이 문제죠, 돈이.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다 그러면은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용어가 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특정 교통수단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 부족 현상은 매년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의 의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법을 개정을 좀 해야 되겠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하는데 심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비중 편의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특별교통수단의 그 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도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좀 책임이 지자체에 떠넘겨진 듯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일단 이제 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좀 필요하겠죠. 예산 문제도 따르겠고요. 우리 시 의원님께서 좀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광문근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 일자리 재단이 어제부터 2주 동안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을 온라인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작된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 프로젝트 어떤 행사입니까? 네, 이번 행사는 어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2주간 운영하는데요. 여성들의 일과 생활균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안에 있는 강원광역세일센터가 온라인 강원 일자리 정보망과 8개의 지역 현장을 연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세일 만나 세일 찾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여성 맞춤형 세일센터가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데요. 여성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일자리마당 행사와 또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를 이야기마당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일자리재단 윤수경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창업 특강은 꼭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업이라든지 이미지 메이킹 등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현장은 강원도에 8개의 지역 세일센터가 있어요.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그 센터가 소재한 지역에서 그 현장 구성에 맞게끔 운영이 됩니다. 취업 상담과 알선,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또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모든 계층이 다 힘들었어요, 사실. 하지만 특히나 이제 여성들은 일과 돌봄이라는 이런 중간 지점에서 더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 강원도 일자리 재단 그리고 강원도의 9개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는 이런 고용 충격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여성들을 위해서 더 세심하고 또 집중적인 지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어떤 행사들이 진행됩니까? 네, 우선 어제 개막식에서는 경력 단절 극복 사례 공모전 시상식과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취업, 창업의 성공 사례와 비결을 전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채용을 대비해 면접과 여성 맞춤형 특강을 총 4가지 주제로 제공하는데요.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의사소통 노하우, 성공 창업 해법, 언택트 시대 AI 취업 전략 이렇게 4가지 주제입니다. 웹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의 IT 분야와 사회복지나 상담,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복지 분야, 또 생산직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채용을 고려해서 준비된 내용입니다. 한편 경력단절 예방 공모전에서의 수상작은 총 24편인데요. 최우수상은 외국 생활을 마치고 정선으로 기항해 강원 일자리재단의 도움으로 현재는 3가지 직업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당선자 이미자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미자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경력단절 예방활동을 지원했을 당시에는 지원금 40만 원만 받아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는데요. 경단절 활동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직업을 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면접 활동과 관련된 의복비, 교통비, 식비, 심지어는 미용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 있게 면접 활동을 임하게 되었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경단절 활동 지원을 통해서 첫 구직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 구직 활동이 열쇠고리가 되어서 외국어 강사 자격증과 또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은 방과 후 강사로 전문직을 갖게 되었고요. 50대를 멋지고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네요. 네,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강원 일자리재단은 취업에 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강원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온라인 마켓 창업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교육의 호응도가 높아서 한 번 더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온라인 마켓 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켓 입점 방법이나 마케팅 등의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취업, 창업에 관심 있는 도내 여성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강원 일자리 대단 소식에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 여성 일자리 이야기 한마당 소식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대추보다 크고 당도가 높은 평창 사과 대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지역의 고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창 왕대추 재배 현황과 올해 수확량 어느 정도인지 평창 왕대추 연구회 지욱환 회장 연결해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평창군 왕대추 연구회가 사과 대추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우선 왕대추가 일반 대추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왕대추는 한국 토종 복조 대추보다 크기가 클 뿐더러 이 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그 식감이 좋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들이나 이 드시는 분들이 더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용도도 다른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 대추는 뭐 제사상에 오르고 떡을 해 먹거나 물로 이제 끓여 먹곤 하는데 왕대추는 어떻게? 예, 왕대추는 생대추로 사용을 주로 하고요. 과일처럼 그냥. 예, 과일처럼 네. 사과처럼. 그러면 그 과일즙이 보통 30브릭스 내외 정도 됩니다. 당도가. 저도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네, 과일 중에는 네.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일 드시듯이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제 작황은 9월, 10월 중에 이 흐린 날과 비가 많이 와서 네. 예상 생산량의 기대 생산량의 반이 안 됩니다. 예, 작황은 이제 8월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 후에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스펀지처럼 이게 이제 말랑말랑해지는 그 쪼글바라 그러죠, 일명. 그런 것이 발생이 많이 돼. 날씨 탓인가요? 예, 날씨 탓입니다. 네, 평창 왕대추가 이렇게 과일로 많이 드시면서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재배도 많이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예, 평창은 38농가가 약 한 17헥타. 네. 한 2만 5천 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이 이렇게 안 좋았으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보통 10,000원에서 2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1kg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뭐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는 농가는 쉽지만은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농가는 도매 시장이 헐값에 그냥 주는 그런 상태였죠. 그나마도. 올해는 작황도 안 좋다면서요. 작황이 안 좋아도 이 판매망이 구성이 안 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 시기를 놓치면은 네. 이게 그 대추가 망가지거든요. 상품성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제품이 좋고 작황이 잘 되더라도 판매망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판매망 구축이 우선이겠네요.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자체 방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평창군이 이제 10월 1일부터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판매의 어려운 내용을 아시고 지역에 있는 천주교 생태마을이 있어요. 여기 평창읍에 황창현 신부님께서 그 수용을 하셔서 이번에 지난 17일 날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하고 1시간 동안 유튜브에 그 홍보를 하였는데, 네. 약 한정 판매량을 2kg 3만 원 상당으로 이제 홍보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한 1,500상자, 그러니까 약 3톤 판매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6톤 이상의 매입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으로.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아직 다 못 판 제품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저들이 농가에서 생산을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이달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수 순서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생산 확보된 양보다 주문량이 많아서 아이고 이젠 또 생산량 주문량이 없어서 걱정이시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헐값에 판매하던 이 왕대추가 제값을 다 받고 판매가 됐다고 하니 말이죠. 앞으로도 뭐 평창 왕대추 연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내년에는 명품 대추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대추는 옛날에 과거부터 이 한약재도 쓸 만큼 몸에 유익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여기에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삼에 보험가는 성분이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명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예. 평창하면 또 일교차가 크고 또 이 왕대추가 색과 당도가 뛰어나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는 왕대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 왕대추연구회 지육환 회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